안녕하세요. 영어 스피킹 코치 성지원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자연재해와 관련된 표현들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굉장히 이 자연을 보면 좋은 일만 생기진 않죠. 막 지진도 나고 천둥도 나고 이런 것들이 흔히 빈번하게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이런 단어를 잘 알지 못하면 나중에 들었을 때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쉬운 단어는 우리가 많이 알면 알수록 생활 회화에 도움이 될 거고요. 또 문장을 만드는 연습을 하면서 단순히 단어가 아니고 문장 만드는 능력까지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입니다. 첫 번째는요, 천둥입니다. thunder, thunder. 우르릉 쾅 치는 거 있잖아요. 그 시끄러운 그 소리, thunder. 약간 th 사운드이기 때문에 혀를 살짝 내밀어 보세요. 메롱하듯이 살짝 내밀고 thunder, thunder 이렇게 해주시면 조금 더 비슷한 사운드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천둥을 사용한 문장. 천둥이 머리 위에서 우르릉거렸다. 자, 이 우르릉거렸다 이게 뭐지? 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항상 영어는 완벽하게 직역을 하기보다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이 기본 느낌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영어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Thunder exploded overhead. Thunder exploded overhead. 정말 간단하지 않나요? 네, 그래서 꼭 사람이 주인공이 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꼭 there is not, there are 이렇게 시작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어떤 사물이나 자연재해 같은 것들도 주어로 등장하면서 얘를 주인공으로 한 문장을 시작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thunder, thunder 그리고 뭔가 폭발한다는 느낌을 explode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천둥과 같이 사용해서 이것들이 꽝꽝 이런 느낌을 줬다는 걸 exploded 과거 형태로 표현해 줄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꼭 이 단어를 폭발하다 이렇게 외우고 있으면 너무 이게 정형화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머릿속에 이미지로 기억하는 겁니다. 이 폭발할 때 느낌이 어떻죠? 꽝 하면서 이런 느낌 들지 않나요? 이거를 천둥이랑 같이 연결시켜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특히 제가 5살, 6살 꼬마아이가 우리 롤모델이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있습니다. 뭐 상대방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얘기하고 막 큰 소리로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그 친구들이 막 너무 이 시험에 막 많이 쳐가지고 얽매여 있지 않고 자유롭게 표현하거든요. 이 언어라는 건 정답이 없이 자유롭게 하면 빨리 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국어 해석, 완벽한 해석 이거보다는 이런 상황을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될까? 내가 저번에 배웠던 explode란 표현 이것도 한번 넣어보면 괜찮지 않을까? 그거를 바로 말로 한번 뱉어보는 겁니다. 물론 좀 잘못되고 실수인 표현도 있겠지만 그게 반복되면 자연스럽게 교정이 되면서 여러분이 이제 영어로 잘 말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여기서 다시 한번 보면 thunder exploded overhead 이 머리 위로 overhead죠? 구르릉, 우르릉, 꽝꽝 이렇게 폭발하듯이 소리가 난 거 네,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세 글자입니다. Thunder exploded overhead. 영어는 간단하게 얘기하는 게 최고다. 이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Lightning. 너무 lightning이라고 안 하셔도 괜찮아요. lightning, 약간 ning 이런 사운드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완벽한 발음보다는 이 멜로디 lightning보다는 lightning 이렇게 강세 있는 부분만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나하나 완벽한 발음과 이런 걸 다 잡고 싶지만 그렇게 되면 너무 발음 수업이 되고 하나하나가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 나중에 이제 에세이도 봐야 되고 미국 대학에서 좀 말도 잘해야 되고 그렇다면 네, 사실 이 세밀한 강의를 보는 게 더 좋지만 나 그냥 여행 정도 가서 편하게 쓸 수 있는 정도의 영어 실력이 필요해라고 한다면 너무 완벽하게 그거를 초반에 좀 내려놓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Lightning, lightning 비슷하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이 번개, 천둥과 함께 오죠? Thunder and lightning 함께 기억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 나무는 벼락을 맞았다. 나무를 보니까 새까맣게 뭐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옆에 설명해 주죠. 이렇게요. The tree was struck by lightning 이렇게 됩니다. 참고로 strike 하면 세게 뭔가를 쾅 친다는 느낌이 있는데 그거를 be 플러스 pp was struck 이렇게 표현하면 네, 하는 게 아니고 당하는 게 돼요. 이게 번개가 막 벼락이 쳐가지고 나무가 자, 나 맞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치니까 얘는 당한 거잖아요. 그런 느낌은 BPP 형태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the tree의 입장에서는 strike가 아니고 was struck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by를 사용해서 누가 그랬어? 아, 얘가 그랬어 라는 그 대상을 말해줄 수 있어요. by lightning. 네, 이게 뭐 벼락을 맞았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네, 조금 더 네, 어린아이 때 설명하듯이 좀 친절하게 한다면 the tree, 나무가 있는데 was struck. 맞았대. 막 누가 콱 쳤대. 누가 그랬냐고? by lightning. 번개가 그랬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주어 동사부터 하나씩 네, 확장하는 느낌. 이게 한국어랑 좀 다르니까 이거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The tree was struck by lightning. 다시 해볼까요? The tree was struck by lightning.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네, 좀 복잡하면 일단 넘어가고 나중에 다시 돌아오면 되니까 일단 한번 해본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lightning 단어만 일단 기억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엔요. 지진이 있는데 지진은 earthquake. earthquake. 지진이야 뭐 제가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지진 딱 머릿속에 떠오르시죠? 뭐 한국에는 자주 나타나지 않지만 뭐 옆에 나라 일본은 굉장히 자주 나타나는 편이고 또 뉴스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예전에 저도 울산에 있을 때 한 번 딱 이제 약한 거 느껴본 적이 있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와, 이게 진짜 자주 나타났으면 저는 너무 겁나서 진짜 못 살 정도로 겁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지진은요, earthquake. 이 무서운 감정을 끌어올려서 얘기하니까 뭔가 더 잘 외워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 언어라는 거는 감정을 표현하는 거니까 네, 감정이입을 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오래 기억하고 더 생생하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문장을 볼게요. 지진이 도시를 강타했다. 네, 여기 뭐 there is, there are이 아니고요. 이 지진의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풀어가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The earthquake hit the city. 자, 지진 입장에서 주어를 바로 두는 겁니다. The earthquake. 이 지진이요. 한국어는 막 지진이 막 다 무너뜨렸어. 이렇게 잘 안 하지만 영어는 많이들 합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형태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적응을 해보는 거죠. hit는 치다란 말이죠. hit the city. 이 도시를 꽝 쳤어. The earthquake hit the city. 지진이 이 도시를 구구궁 강타했습니다. 라는 느낌이 되는 겁니다. 얘네들은 그냥 이렇게 표현할 수 있구나. 저도 예전에는 처음에 이 영어를 딱 접했을 때 막 다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해? 우리랑 왜 이렇게 달라? 이거 막 헷갈리니까 더 짜증이 나고 특히 시험을 풀어야 되잖아요. 시험에서 틀리면 어떻게 되죠? 혼나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랬는데 나중에 성인이 되고 영어 공부를 했을 때는 그냥 마음을 좀 바꾸기로 생각했거든요. 얘네는 이렇게 표현해? 와, 신기하다. 이 외국 친구들이 한국에 오면 막 그런 이 리액션이 많더라고요. 와, 한국어는 이렇게도 얘기해? 와, 재밌다. 사실 저도 20살 때 그랬지만 시험에서 약간 벗어나니까 오히려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문법 같은 것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쟤네는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주어 동사부터 얘기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구나. 라고 뭔가 여행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새로 배우는 이 어린아이의 시각에서 바라보니까 이것도 재밌더라고요. 틀리면 어떻고 헷갈리면 어때요? 또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재밌는 표현이죠. The earthquake, 지진이요? hit the city, 도시를 강타했구나. 이런 표현들을 한번 배우면서 재미를 한번 느껴보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flood. 이거는 홍수예요. 이거 사진 보니까 제가 이거 무료 사진 거기서 가져온 건데 제대로 홍수를 표현한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저도 잘 못 느껴봤는데 나중에 홍수 나서 넘치면 막 물이 여기까지 막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고생스러울 것 같아요. flood, 감정이입, flood. 자, 영어 문장 보면요, 홍수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했는데요. 이 표현 또 한번 홍수의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The flood killed many people. 이 홍수가 사람이 아니고 막 이렇게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이 홍수가 나서 사람이 죽은 거잖아요. 이 홍수의 입장에서 얘기하면 굉장히 간결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The flood, 얘가 어떻게 했죠? Killed, 죽였습니다.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을. 주어 동사 목적으로 깔끔하게 끝나죠. 이런 문장을 많이 연습해 보시면 나중에 영어로 말하는 게 굉장히 간단하네 라는 게 느껴서 좀 더 쉽게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The flood killed many people. 다시 한번 해볼게요. The flood killed many people.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태풍은요, typhoon.
typhoon 이렇게 얘기해요. 예전에 뭐 가수 이름 중에서도 타이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태풍처럼 몰아쳐서 가요계를 뭐 점령해 버리겠다 뭐 이런 뜻이었나? 정확하진 않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머릿속에 전 기억되어 있는데 그것 말고도 이제 타이푼 사용된 표현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태풍을 생각하면서 한번 외워보는 거예요. typhoon. 자, 그럼 문장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태풍이 북상 중이다. 자, 이것도 감이 오지 않나요?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The typhoon is moving north. 이번에도 얘가 주인공으로 등장했죠? The typhoon. 자, 그 다음에 사물이 이동할 때는 보통 move라는 표현 많이 사용합니다. move. 지금 북상 중이죠? 북상 중이라는 건 지금 이 순간에도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현재 진행형은 be 플러스 ing. The typhoon is moving.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디로요? north. 북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The typhoon is moving north. 태풍이 북쪽으로 북상 중입니다. 북쪽으로 북상 중이다니까 좀 중복되죠? 그냥 북상하고 있습니다나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가 더 맞겠죠? 하다 보면 이런 걸 느껴요. 아, 내가 한국어도 그렇게 완벽하게 사용하지 않고 막 더듬거리기도 하고 좀 잘못하기도 하고 그래도 우리는 잘 대화하고 있구나.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우리는 외국인이니까 마음의 부담 확 내려놓고 편하게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미세먼지는 영어로 fine dust. 예전에는 미세먼지 같은 표현 알지도 못했는데 제가 처음 영어 배울 때는 이런 거 인식도 못했어요. 한국어로도 이거 얘기해 본 적 없는데 요즘은 매년 찾아오고 뭐 거의 매년 매일매일 막 진짜 있는 느낌이에요. 매일같이 체크해 보거든요. 미세먼지 농도. 굉장히 좀 슬픈 느낌입니다. 네, 미세먼지는 굉장히 작은 먼지라고 해서 fine dust. 괜찮다의 fine이 아닙니다. 미세한의 의미입니다. fine dust. fine dust. 자, 이거 문장 볼게요. 오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입니다. 자, 이건 표현 외워두시면 나중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사용할 기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얘기하니까 슬프네요. The fine dust level is bad today. 농도라는 말은 그냥 여러분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레벨을 떠올려 주시면 돼요. The fine dust level. The fine dust level. 여기까지 하나로 미세먼지 농도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쉬운 표현 is bad. 나빠요. 오늘은요. today. 이 한국어만 보면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영어로는 간단하죠. 계속해서 머릿속에 주입을 해보는 겁니다. 간단하게. 그리고 연습하다 보면 나중에는 나도 모르게 조금 더 간단하게 얘기하는 나를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해볼까요? The fine dust level is bad today. The fine dust level is bad today. 잘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heat wave 하면 폭염을 얘기합니다. 그냥 더우면 it is hot today. 아, 오늘 덥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이 폭염 수준으로 간다면 heat wave 이렇게 말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지금 아이스크림 보이시죠? 네, 바로 이게 막 진짜 더운 날은 저도 사서 먹는 도중에 녹더라고요. 네, 너무 무섭습니다. 이럴 때 에어컨 없으면 진짜 어떻게 살았나 예전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자, 이것도 유용한 표현 알려드릴게요. 올해 첫 무더위였습니다. 여름이 돼서 이제 처음 무더위를 겪어본 거예요. 아, 이거 올해 첫 무더위였어. 이렇게 얘기한다면 영어로 It was the first heat wave of the year. 이렇게 돼요. 자, 의미단위 보면요. It was the first heat wave. 여기까지 한번 두셔도 좋습니다. First heat wave 하면 처음 무더위. heat wave의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얘기해 주시면 돼요. 사실은 앞에 it was the란 표현은요. 나중에 헷갈리면 진짜 사용하지 않아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특히 원어민들도 It was the first heat wave. 이렇게 하기보다는 it was로 굉장히 이제 휙 날리면서 it was the first heat wave. It was the first heat wave. 이렇게 하는 분들도 많으니까 우리도 연습할 때 요거는 약간 적게 이거는 좀 신경 써서 It was the first heat wave of the year. of the year 하면 올해 뭐 그런 처음이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전체 문장 멜로디 살려서 얘기한다면 It was the first heat wave of the year. 네, 중요한 건 first heat wave.
문장 얘기할 때 그냥 얘기하는 것보다 몸을 살짝씩 움직이면서 리듬을 타주시면 나중에 말할 때도 좋고 들을 때도 좋고 네, 나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또 재밌게 뭔가 이 영어 공부가 아니고 놀듯이 할 수 있거든요. 꼭 이렇게 멜로디를 한번 타주면서 해보세요. 자, 마지막으로 퀴즈를 드리겠는데요. 태풍이 도시를 강타했다. 네, 아까 전에는 다른 게 강타했었는데 이번엔 태풍, 타이푼 얘를 주인공으로 삼아서 태풍이 쳤습니다. 강타했습니다. 그 도시를. 이런 식으로 네,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댓글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것보다 한번 남기면서 나는 오늘부터 적극적인 학습자로 탈바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성공할 확률도 높아지겠죠.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